여러분 혹시 호두 좋아하시나요? 저는 호두를 너무 좋아해서 호두 과자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호두를 간식으로 즐겨 먹을 정도로 호두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뇌를 닮은 모양답게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는 호두는 달달한 호두 과자로 드시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호두는 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효능이 가득하답니다. 불면에 특히 효과가 좋아서 중국 청나라의 서태후가 수면 건강과 심신 안정을 위해 밤에 꼭 호두죽을 한 그릇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호두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호두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호두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견과류와 사과를 함께 아침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영양적으로는 훌륭할 것 같지만 사실상 좋은 궁합의 음식은 아닙니다. 일단 젊음과 노화 방지를 위해 좋은 음식들을 많이 챙겨 드실 텐데요. 그런데 의외로 핵심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바로 비타민 E입니다. 바로 이 비타민 E는 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산소를 무려 43% 절약해서 세포의 노화의 주범 활성 산소가 생기는 것을 차단해줍니다. 젊음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타민 E를 꼭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세포의 젊음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적혈구를 보호해주기까지 합니다. 또 상처가 나면 가장 먼저 달려나와 출혈과 감염을 막아주는 혈소판의 응집을 도와주기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주인공 호두는 비타민 E의 함량이 견과류 중에 독보적인 1등이고 다른 견과류에 비해 15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반면 비타민의 왕으로 불리는 사과에는 항산화와 에너지 충전에 제일인 비타민 B와 C가 듬뿍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비타민 충전을 위해 최고의 음식인 견과류와 사과를 함께 드시고 속이 더부룩하셨던 분들 계시지 않은가요? 그 이유는 바로 소화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화 속도가 느린 견과류와 속도가 빠른 사과가 함께 섞이면서 소화 과정 중 장내에 가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복부 팽만감과 소화 불량이 지속됩니다. 그러니 호두와 사과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호두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볶음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듬뿍 넣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는 맛은 좋지만 사실 궁합이 그리 좋은 조합은 아닙니다. 일단 멸치는 칼슘의 제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풍부한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칼슘 함량이 무려 다른 생선보다 10배가 넘고 우유보다 5배나 많은 엄청난 양입니다. 뼈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이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칼슘은 뼈 자체를 구성하는 성분이니 골밀도를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꼭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칼슘의 흡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칼슘을 드셔도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칼슘을 보충제로 챙겨 드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칼슘은 특히 고용량의 영양제로 드시면 순환이 되지 않아서 신장결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처럼 부작용의 우려가 매우 크니 칼슘은 반드시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자연식품으로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그때 뼈채로 먹는 생선인 멸치가 최고의 식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멸치와 함께 불포와 지방산이 가득한 호두를 함께 넣고 멸치 볶음을 해서 드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멸치와 호두를 함께 드시면 멸치의 칼슘을 하나도 섭취하실 수 없습니다. 바로 호두 속에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인 피틴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멸치에 가득한 칼슘과 결합해서 장 속에서 녹지 않는 덩어리인 불용성 복합체가 되니 몸속에 칼슘이 하나도 흡수되지 않고 바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슘을 위해서 멸치를 챙겨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멸치와 호두를 함께 드시기보다 따로따로 드셔서 각각의 영양 효능을 꼭 챙기시길 권장드립니다. 호두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일단 호두에는 비타민 B와 E 그리고 미네랄과 영양이 가득하지만 딱 하나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유와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보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팥 또는 콩과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유는 함께 먹으면 안 될까요? 앞서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호두 속에는 피틴산이라는 항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호두가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방어기제로 만들었던 식물 독소가 함께 먹는 음식의 영양 흡수를 막고 도리어 위장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호두 속 피틴산은 특히 우유의 카데인 단백질로 함께 만나면 덩어리를 만들고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것이죠. 게다가 칼슘의 흡수를 막아버리니 우유의 칼슘 흡수를 원천 차단해버립니다. 따라서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우유와 호두를 드셨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호두를 항상 걱정하면서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두 가지 최고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두를 한번 삶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호두를 한번 삶으면 부드러워져서 소화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피틴산 활성을 줄여 우유의 칼슘을 오롯이 전부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뼈와 연골 조직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요. 호두 속에 가득한 망간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삶은 호두의 망간이 튼튼한 뼈를 만들어 골다공증과 골절 걱정을 없애주니 우유와 함께 드시면 최고의 칼슘 흡수뼈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호두를 삶아 드시기 어렵다면 우유와 함께 호두를 대여섯 개만 드시고 두유와 함께 드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호두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호두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앞서 호두의 놀라운 항산화 효과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호두가 염증과 종양 그리고 특히 암의 전이를 예방하는데 최고라는 것입니다. 왜 건강을 위해서 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항상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혈관 속 나쁜 지방인 콜레스테롤이 혈액순환을 막아버리면 장기로 영양소와 산소가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맥경화와 뇌출혈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암 발생에 영향을 주기까지 하는데요. 결국 장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나쁜 돌연변이 암세포의 발생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듀크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고 재발되는 원인이 바로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강도 높은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콜레스테롤을 먹고 끈질기게 살아남는 것이죠.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없앨 수 있는 음식을 드시면 참 좋을 텐데요. 여러분은 옷에 기름때가 생기면 어떻게 세탁을 하시나요? 기름때는 기름으로 지워야 합니다. 건강한 기름만이 혈관 속 콜레스테롤과 기름때를 지울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호두에는 오메가3를 포함한 건강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건강한 지방이 우리 몸에 쌓인 기름때를 싹 제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혈관 청소와 암세포 전이를 막는 호두의 효능을 똑같이 하는 음식이 있으니 바로 토마토입니다.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과 토마토의 붉은 색소 라이코펜이 동일한 작용을 합니다. 이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꼭 건강한 기름과 함께 드셔야 하는데요. 호두가 건강한 지방으로 가득하니 서로의 시너지를 최고로 발휘하는 조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는
토마토 샐러드에 호두를 함께 곁들여 드셔도 좋고, 아침에 토마토 하나와 호두 한 줌을 함께 챙겨 드셔도 최고의 항암 식단이 된답니다. 호두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팥입니다. 호두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따끈따끈하고 달달한 호두 과자인데요. 맛이 좋은 만큼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호두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에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알파 리놀레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놀레산은 뇌의 신경세포의 60%를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호두를 드시면 뇌 구성 성분을 드시는 것이니 뇌 신경세포의 파괴를 막고 활성도를 쑥쑥 끌어올려 뇌 자체가 젊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실제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중추신경, 해마의 능력을 키워주니 논리력과 추론 능력을 높이는 데까지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뇌세포를 강화해도 뇌로 가는 혈관 속 노폐물이 가득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머리와 두피에 열이 많다면 정말 큰일인데요. 바로 이때 노폐물 배출에 으뜸가는 팥을 호두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팥을 끓일 때 거품이 한 번에 확 올라온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팥의 건강 비결 사포닌입니다. 홍삼과 인삼에 있는 항산화 성분 사포닌이 팥에도 가득한 것이죠. 따라서 팥과 호두를 드시면 머리와 명치에 모여있는 열독을 풀어주니 호두의 놀라운 뇌건강 효능이 바로바로 뇌세포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팥은 곡물 중에서도 비타민 B1이 가장 풍부한데요. 이것이 두뇌의 비타민 역할을 하니 호두와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호두는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될 정도로 놀라운 신경 안정 효과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팥에도 비타민 B1과 B2가 모두 가득하니 호두와 함께 드시면 뇌의 피로물질을 배출시켜 우울증 치료에도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호두와 팥을 함께 갈아죽으로 드시거나 팥죽에 호두를 곁들여 주시면 불면증을 해결하고 마음의 안정까지 얻는 최고의 뇌 영양식이 되겠습니다. 호두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호두와 바나나의 궁합이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에너지 보충 식단인데요. 바나나와 호두를 함께 드셔도 좋고 함께 스무디로 갈아 드시면 됩니다. 먼저 내 몸에 어떻게 좋은지 알고 드시면 더욱더 효과가 생기겠죠? 일단 바나나 하면 다이어트 1등 식품으로 손꼽히는데요. 식이섬유가 많아 오래도록 포만감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양 성분이 풍부하고 칼륨과 마그네슘이 듬뿍 들어있어 드시자마자 바로 근육에 가서 흡수되니 기력이 곧바로 회복되는 것이죠. 심지어 칼륨이 몸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니 혈관 청소의 제일이라는 호두와 정말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바나나 속의 마그네슘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요. 바로 마그네슘이 우울증을 해결하고 행복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효능이 호두와 최고의 궁합을 만들어냅니다. 호두의 비타민 B는 피로 회복의 제일이고 심지어 호두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 섬유소가 장내 미생물의 훌륭한 자극제가 되는데요. 결국 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이 장과 뇌 사이에 연결된 신경 섬유에 자극을 주니 우울증 예방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반드시 바나나와 호두를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옥수수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적 할머니께서 쪄주셨던 옥수수를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방학 되면 시골에 내려가 옥수수와 식혜를 배부르게 먹고 낮잠을 솔솔 자던 때가 지금도 그립습니다. 톡톡 터지고 쫀득쫀득한 식감 그리고 달짝지근한 맛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이자 여름철 최고의 간식인 옥수수. 아마 한국인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옥수수는 알갱이는 물론 수염부터 속대까지 각종 무기질과 식이섬유, 미네랄 등의 영양이 풍부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옥수수의 풍부한 비타민 B는 무더운 여름철, 무거워지고 나른해진 몸에 체력을 보충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옥수수가 천연 항암제이자 치매 방지제라는 것입니다. 즉, 옥수수만 잘 먹어도 암과 치매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옥수수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옥수수의 올바른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옥수수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냄비에 찌거나 삶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에는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독소 물질을 제거해주는 강력한 성분인 페룰라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독소 물질은 세포의 산화를 유도하여 세포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각종 암과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알츠하이머 같은 노인성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독소 물질을 제거하는데 페룰라산이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효능 때문에 페룰라산 성분이 건강식품과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천연 항암제이자 치매 방지제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페룰라산 성분은 고온이 가해져야 활성화되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옥수수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과 항암 성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리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섭씨 115도에서 10분간 조리할 경우 페룰라산의 양이 240% 증가했고 25분간 조리하였을 때는 550%, 그리고 50분간 조리했을 때는 그 양이 무려 90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즉, 고온에서 오래 조리할수록 옥수수의 항암 성분인 페룰라산의 양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옥수수는 115도 이상으로 쪄야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페룰라산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리하는 방법으로는 냄비나 솥에 물을 아무리 오래 끓여도 100도를 넘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옥수수를 어떻게 조리하면 될까요? 바로 압력솥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압력솥은 일반 냄비나 솥과는 다르게 수증기 압력을 높여서 물을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하도록 만든 조리기구인데요. 따라서 압력솥은 내부 압력으로 인해 물의 온도를 120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옥수수를 삶을 때는 압력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오래 삶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항암 효과와 함께 치매 예방까지 해주는 옥수수를 압력솥에 조리하시면 중요한 영양 성분을 모두 챙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잊지 마시고 압력솥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압력솥에 너무 오래 뜸을 들이면 옥수수 알갱이가 터질 수 있으니 다 삶아졌다면 빨리 꺼내어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옥수수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조개입니다. 여름철 조개를 먹고 바로 옥수수를 먹는다면 식중독은 물론이고 간 건강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가 느린 옥수수와 조개의 독성이 만나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독성물질과 유해균은 몸 밖으로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조개의 산란기는 그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6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이 시기 조개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에서 독성 물질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모시조개나 바지락, 굴 등에서 베네루핀이라는 강력한 독소를 고농도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관리원에 따르면 독성물질인 베네루핀은 복통이나 구토 증상을 유발하고 섭취량이 많을 경우 황달, 간장비대 등으로 간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 의식 혼탁, 토열, 혈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죠.
특히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세균 번식이 빠르고 음식도 쉽게 상할 수 있어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조개는 고온에서 팔팔 끓이면 세균과 독소가 파괴되니 안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분들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제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더운 여름철에 조개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으며 특히나 옥수수와 함께 드시는 것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옥수수를 잘못 섭취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다이어트 중인 분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옥수수는 뱃살 빼기에 좋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옥수수를 하루에 한 개씩 먹게 되면 내장 지방이 싹 빠지게 된다고 생각해 옥수수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베티스 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생옥수수 한 개에는 약 10g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고 찐 옥수수의 칼로리는 100g당 132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 연구는 미국인 약 1,100명을 대상으로 식단이나 생활 방식, 그리고 피하 및 내장 지방의 연관성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복부 지방 감소와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단순히 옥수수를 먹어서가 아니라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수수를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복부 지방이 감소한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죠. 사실 옥수수는 음의 기운이 강한 식품으로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옥수수를 가급적 소량으로 드시거나 자주 또는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옥수수는 당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찐 옥수수의 혈당 지수는 73.4로 옥수수는 고혈당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찐 옥수수는 간식으로 하루에 한두 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개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식사 후 후식으로 옥수수를 바로 섭취할 경우 급격히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옥수수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옥수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옥수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우리 몸의 대사 기능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인 나이아신과 트리토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나이아신은 비타민 B3로 우리 몸이 영양소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화학작용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는 일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옥수수만 드실 경우 필수 아미노산인 니아신 결핍으로 홍반병이라는 펠라그라병에 걸릴 수 있고 피부염, 변비, 위점막, 염증 피로, 불면증, 우울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수수는 나이아신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나이아신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달걀 등이 있지만 이보다 더 간단하게 챙겨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우유입니다. 사실 우유는 나이아신을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수와 우유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유는 나이아신으로 전환되는 트립토판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옥수수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옥수수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나이아신은 물론이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합성까지도와 불면증과 우울증 해소에 좋은 트립토판까지 모두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유 속의 유청과 카제인은 음식의 혈당을 조절해 주어 옥수수의 높은 혈당을 낮춰주는 효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옥수수의 라이신은 우유 속 칼슘이 체내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우유와 옥수수는 부족한 영양소를 서로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흡수율까지 높여줌으로써 영양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으니 궁합이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옥수수와 우유를 함께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옥수수와 최고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장을 보호하여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암 효과와 항산화 효과까지 가진 대단한 채소인데요. 특히 양배추의 푸른 잎에 많이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혈액 속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데도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주인공인 옥수수도 독소 물질을 제거하는데 강력한 효과가 있는 항암 성분인 페룰라산이 풍부할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배추와 옥수수를 함께 섭취하면 천연 항암제 그리고 천연 항산화제를 같이 먹는 것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이가 들수록 숨이 가쁘고 쉽게 피곤해지며 가끔은 현기증까지 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옥수수와 양배추 섭취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옥수수의 신운까지 꼭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수수 신운에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이 좁아져 굳어가는 경화까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옥수수 신운에는 토코페롤 성분까지 풍부해 나이가 들면서 점차 건조해지는 피부 건조증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배추와 옥수수 섭취 시 옥수수 신운까지 꼭 함께 드시고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새우 좋아하시나요? 저는 새우를 너무 좋아해서 새우가 들어간 음식은 물론이고 과자도 새우맛 과자를 가장 많이 먹는데요. 새우는 장수의 상징이자 바다의 자양강장제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식재료입니다. 쫄깃하고 탱글탱글한 식감과 담백하고 달달한 감칠맛이 가득하여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해산물인 새우는 특히 세계 1위의 장수 국가인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새우의 무려 3분의 1이나 소비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크기가 큰 대하와 보리새우, 꽃새우, 참새우 등 맛도 크기도 다양한데요. 큰 새우는 찌거나 구이용으로, 중간 크기 새우는 튀김 요리에, 작은 새우는 전이나 볶음 요리로, 아주 작은 새우는 마른 반찬이나 새우젓으로 많이 드십니다. 추운 바다에서 맛의 절정을 맞는 새우는 지금이 딱 제철인데 단백질과 칼슘은 물론이고 피로 회복에 으뜸인 아르기닌과 타우린 그리고 항암의 최고인 키토산까지 가득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새우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새우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새우와 최악의 궁합은 바로 카페인 음식입니다. 녹차나 커피, 탄산음료 그리고 초콜릿 같은 음식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새우와 함께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새우가 뼈와 근육 건강에 최고인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새우는 칼슘의 함량이 제일 높은 해산물로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밀도를 높여주므로 골다공증 예방에 최고인 음식입니다. 또 새우에 가득한 단백질과 키토산 그리고 미네랄이 몸속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고 필수 아미노산을 가득 보완해주기 때문에 더 좋은데요. 심지어 새우 속 비타민, 특히 셀레늄 성분은 항산화 작용에 으뜸이라 세포막과 DNA 손상을 입히는 물질 자체를 파괴해서 노화를 지연시켜 주기까지 합니다. 혹시 새우는 굽은 허리도 편다는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노인의 굽은 허리를 펴게 할 만큼 맛도 좋고 뼈와 근육 건강에 최고일 뿐만 아니라 젊음을 되찾아 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새우와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함께 드시면 칼슘과 미네랄을 하나도 섭취하실 수 없습니다.
바로 카페인이 새우 속 좋은 성분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새우를 껍질과 꼬리까지 챙겨 드셨지만 카페인 음식과 같이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녹차 또는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는 새우를 드시고 한두 시간 후에 드셔서 새우의 칼슘과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을 온전히 섭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최악의 새우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건새우입니다. 새우를 말려서 드시면 수분이 빠지고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새우 껍질에는 키토산이라는 식이섬유가 가득합니다. 항암과 면역력에도 좋지만 특히 뇌 건강에 좋습니다. 뇌세포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서 인지 능력과 기억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것이죠. 게다가 새우에는 피로회복제 원료로 쓰일 만큼 훌륭한 타우린이 가득한데요. 이 타우린이 우리 몸의 피로 물질과 독소 해독을 담당하는 간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새우 꼬리와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어서 껍질채로 말린 건새우를 드시면 이 좋은 성분을 고스란히 드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건새우를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통풍이 있거나 신장이 약해서 순환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새우에는 딱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통풍을 유발하는 퓨린 성분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새우를 말려서 성분이 농축된 건새우를 드시면 더 위험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건새우는 100g당 무려 750mg 정도로 퓨린의 함량이 심각하게 높습니다. 맥주 다음으로 통풍 환자들에게 최악인 음식으로 손꼽히기도 하죠. 맛과 영양이 좋아 조리식품으로 자주 사용되는 건새우이지만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고 신장이 약한 분들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새우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어렸을 때 새우를 맛있게 먹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새우를 먹을 때 입 주변이나 목이 간질간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새우와 같은 갑각류의 알러지는 후천적으로 성인이 되고 나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물을 함께 드시면 알러지 반응을 억제해주기도 합니다. 바로 무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항균과 살충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러지의 경우는 개인에 따라 증상이 매우 다르고 심한 경우 급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새우를 드셨을 때 기도가 붓거나 입술 주위가 간지럽고 두드러기나 발진이 생기신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새우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새우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천연 소화제와 항암제로 불릴 만큼 대단한 효능이 가득한 채소인데 새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새우의 키토산이 면역력과 암 예방에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사실 새우의 항암 효과는 아스타크산틴이라는 성분에서 출발합니다. 녹황색 채소에 가득한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당근과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나지만 딱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섭취하면 뼈가 약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베타카로틴의 몇 배나 되는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기적의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새우 속에 들어있는 아스타크산틴 성분입니다. 실제로 각종 암에서 암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엄청난 항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새우 속 키토산이 면역력 자체를 높여서 각종 바이러스와 염증을 해소해주고 독소를 싹 제거해주니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양배추와 새우를 함께 드시면 항암을 위한 기적의 음식 궁합이 됩니다. 십자화과 채소의 대표주자인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은 암을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까지 좋은 효능이 가득한데요. 새우의 아스타크산틴이 키토산과 함께 작용하면 더 훌륭한 효능을 냅니다. 또한 새우의 부족한 식이섬유와 비타민C를 양배추가 보충해주니
최고의 찰떡궁합이 되는 것이죠. 새우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앞서 새우에는 칼슘이 가득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새우의 칼슘 흡수율을 무려 20배 이상 높여주는 기적의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새우의 부족한 비타민을 채워주고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니 새우를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새우가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새우에 대한 오해를 여기서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새우 자체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와는 관계가 없는데요. 실제로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섭취하는 음식이 아니라 간에서 합성되는 내인성 콜레스테롤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해 많이 드신다고 해서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새우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도 가득하기 때문에 새우 자체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이룬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드시더라도 꼭 표고버섯과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새우와 궁합이 좋은 음식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치매 예방과 뇌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뇌를 잘 알고 뇌에 좋은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우리의 뇌신경은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일부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리놀산이 가득한 음식을 잘 챙겨 드셔야 할 텐데요. 놀랍게도 돼지고기에는 무려 소고기의 5배나 되는 리놀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돼지고기를 챙겨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단백질도 가득하고 비타민 B까지 가득하니 돼지고기가 참 좋은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찬성질의 식재료라서 체하기 쉽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때 새우젓을 함께 드시면 해결됩니다. 돼지고기 수육이나 보쌈을 새우젓과 함께 드시거나 국밥의 간을 새우젓으로 하시죠. 다 이유가 있답니다. 작은 새우를 소금에 절여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효소들이 생기는데요. 특히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소가 생겨서 기름진 돼지고기의 소화를 완벽히 도와주는 것이죠. 또한 찬성질의 돼지고기를 따뜻한 성질의 새우가 중화시켜주니 소화기관을 보호해줍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 앞으로는 꼭 새우와 돼지고기를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호두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마을 정보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마을 정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